할까요? 자, 1교시 끝나니까 대략 알겠죠? 어떤 패턴인지.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계약법이 짧아요. 그리고 바로 본 수업 그 내용 책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할 거고, 교과서는 제가 양을 줄일 거예요. 계속 OX 치고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고 과감하게. 그리고 지금 별표시 2개, 3개, 5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5월 달하고 그 다음에 6월 달 정독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읽으셔야 돼요. 그 부분은 꼼꼼하게.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게, 얘가 이제 이걸 원래 다 이걸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랬거든요. 줄쳐가지고 올리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매각 쪽은 내가 책을 줄쳐놓고 올린 적이 없어요. 이걸 제 카페에다가 올리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걸.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건데,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보게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법률행위라 할 때 요건이 반드시 성립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데, 그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요 성립 요건인데,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법률행위를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그냥 네 꼴은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왜 법률행위가 네 꼴로 계약하면 안 되는 게, 법률행위 안에 뭐가 있어요? 단독행위가 있잖아. 계약도 있고 그다음 채권행위도 있고 물권행위도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 네 꼴로 계약 그래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법률행위와 비슷한 게 계약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법률행위를 계약을 생각해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갖다 놓자고, 계약이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립 요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요걸 이렇게 지워놓고 이제 이걸 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그럼 머릿속에 갖고 간다고. 자, 법률행위 종류가 아까 뭐라고 했냐? 단독행위하고 저는 계약만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 이걸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 혹시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은 아시죠? 집에 가서 우리 저당권을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학생들이. 올해도 저당권은 2문제가 나왔는데 내년에도 2문제, 3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 공동저당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공동저당이 좀 계산 문제가, 이게 유일한 민법의 계산 문제가 공동저당이에요. 학개론처럼 뭐 9문제, 10문제 안 나와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은 계산 안 풀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거의 하지만 계산기부터 버리세요. 1차를 붙으려면. 알겠죠? 이게. 그런 거 싹 가르치거든. 계산해라고. 자,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요. A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첨장에 가면 은행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을이라고 그래, 그냥. 갑은 을한테 1억을 빌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행이 나오질 않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시험용으로 을에게서 자, 1억을 빌려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을을 뭐라고 그래요? 을을 뭐라고 부를까요? 을을. 나중에 1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채권. 이렇게 불러요. 채권. 이걸.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얘는 돈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채무자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자, 그러면 요 1억 있잖아요. 이건 1억은 갚아야 되죠? 또 을은 값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 야, 돈 1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채권 확보의 수단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 집에다가 요렇게 뭘 잡아놓는 거예요? 저당권이라는 거 있죠? 예,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하고 계약을 맺을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되겠죠. 등기까지 갖다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린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 일단 갑과 누가 있어야 돼? 을이라는 주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나? 뭔가 목적이 있잖아, 목적. 그럼 목적은 뭐냐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아먹겠다, 요게 목적일 거고, 갑의 입장은 남의 돈을 사용하겠다라는 게 목적 아닐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 갑의 의사표시는 뭘까? 갑은, 은행에 가서 1억 정도 빌려야 되겠다. 1억만 빌려주세요. 라고 표시하겠죠. 거꾸로 을은 뭐야? 1억 빌려주고 이자를 2.5로 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 빌려줄게. 라고 표시할 거야. 의사표시를 하겠죠. 계약이니까 뭐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지.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당사자, 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자,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하나 더 해볼까? 지겹더라도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지문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중에 제가 암기장을 만들었어요. 암기장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암기장인데 손바닥만한 거. 손바닥 위에가 스프링처럼 돼가지고 넘기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암기장을 지금 100페이지로 만들었는데 50장 분량. 손바닥만큼.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금 뭡니까? 이거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제가 이걸 만들어서 이걸 배포를 할 거냐.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것만 손봤는데. 그래서 암기장이 나가면 이걸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근데 돈 주고 받아야 돼. 알겠죠? 내가 만들어줄 수는 없어. 너 거들라,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올릴 거예요. 계속 이걸 적고 외우고 그럴 거거든요. 이게. 자, 하나 더 해봐요.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에게, 그러니까 듣고만 계시라는 거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합시다. 집을 1억에 살려고 해요. 그랬더니 갑이 청약을 하겠죠? 갑의 의사표시, 을도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일명 뭐라 그래요? 매매 계약.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있어야 되죠? 갑과 을. 그다음에 목적 있잖아. 갑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겠다.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이게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그렇죠? 이건 매매계약이잖아. 이건 저당권 설정 계약. 결혼도 해볼까요? 갑남이 있고요. 갑남이 있어요. 갑남이 있고 그다음에 을녀가 있다고. 을녀 둘이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갑남이 을녀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청혼하죠. 결혼해 줄래? 그런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테니까.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게 다. 근데 을녀는 뭐예요? 거기에 취해서 그래 뭐라고 그래? 그러겠어요 하고 승낙할 거라고. 이게 혼인계약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 있어야 되죠? 그럼 목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는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삼각형으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까?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 계약이 어떤 법률행위든 성립할 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이 된 거야. 그럼 성립이 됐다고 해서 자, 성립됐죠? 그 요건을 갖추면 바로 효력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별도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효력 요건이란 걸 별도로 갖춰야 돼요. 효력 요건을. 그래서 우리가 효력 요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성립 요건, 성립이 되어야 뭘 따지는 거예요? 효력을 따지는 거야.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효력 요건을 따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갑이란 사람하고 을려하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첩계약을 많이 든다고. 첩계약. 첩계약이 뭐예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동거계약을 맺는 걸 첩계약이라 그래요. 예전에 첩계약이지 요즘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세대는 뭐라고 부르지 이거? 그 스폰서?
뭐 그런 거? 아니, 근다고 네이버 검색창이나 다음 검색창이나 치지 말고요. 동영상 보고 있으면 지금 치고 있다 또. 스폰서라고. 이게. 그러면 이게 첫 계약을 맺는다고? 그럼 봐봐. 감남이 을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거 24평 너에게 줄 테니까 첫 계약 맺을래 청약을 하죠. 을려가 뭐라고 해? 빛이 웃으면서 그럽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계약은 성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립. 자, 세 가지를 따지는 거야.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째, 의사표시 있죠. 세 번째, 목적 있죠. 그럼 계약은 성립은 된 거라고. 그럼 성립이 됐다고 바로 유효가 되는 건 아니지. 알겠죠? 성립이 됐어야 돼. 만약에 성립이 안 되는 걸 뭐라고 할까? 성립이 안 되는 걸. 여기다가 불성립이라 그래. 성립이 안 되면 굳이 효력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죠. 우리가 혼인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혼인계약이 유효다, 혼인계약이 무효다 이걸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뭘 따지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라고. 이게 우리 시험 마지막 시험이 27회 때 계약법에서 계약이 불성립한 상태에서는 착오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다 없다? 없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착오라는 것은 성립이 됐다는 상태에서만 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성립이 안 되면 무효 취소를 논할 이유가 없죠. 혼인계약이 무효다, 혼인계약이 취소다 논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유효가 되느냐, 무효가 되느냐, 유효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성립 요건 말고 뭘 따져야 돼? 이제 효력 요건 따져야 되죠. 자, 효력 요건을 따져볼게. 효력 요건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예요. 당사자 나오죠. 당사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자,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권리 능력 살아 있어야 된다. 죽은 자는 권리 능력이 없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권리 능력이라 그래. 권리 능력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 알겠죠? 언제?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으면 전부 다 권리 능력은 있다 없다? 있다. 정신병자, 유아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자, 의사능력이라고 해서 의사능력은 어떤 거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자기의 어떤 행위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 쉽게 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의사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나 형법에서는 언제부터 의사능력이 있어요? 그런 조항은 없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보통 11살, 10살 정도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형법상에서는 11살까지, 12살까지도 살인죄를 적용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11살, 12살짜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이런 것도.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행위 능력은 우리가 만 19세가 되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요?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아직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위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계약은 성립됐죠. 성립은 됐죠. 세 가지 요소가. 그럼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야. 하나만 걸리면 무효인지 취소인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는 나 쓰지 마요. 쓰지 마.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다면 계약은 성립됐지만 효력은 없습니다. 얘를 우리가 무효라 그래.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이렇게 다뤄버린다고. 그런데 이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행위 능력이 없으면 일단은 유효로 다루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이따 보자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취소 사유가 돼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효 사유.
무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취소 사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무효 취소는 제일 마지막에 배운다고. 무효 취소는. 자, 두 번째 봐봐요. 자,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목적은 반드시 첫 번째는 어떤 거여야 됩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 뭘 이행할 건지, 뭘 할 건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따 다시 꺼내게요.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적법해야 돼. 법에 위반되면 안 돼요. 법에 위반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지만 사회적 타당성, 즉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첩계약 있죠? 아까 첩계약은 당사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고 목적도 확정 가능 적법할 수 있지만 적법은 없으니까 사회적 타당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 세 개 있죠. 네 개.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조건을 못 갖춰도 이건 우리가 나중에 가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다룬다고요. 이건 무효로 다뤄요. 나중에 가면.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인데 반드시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있는 거죠. 표시는 뭐예요? 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말을 해 그러잖아요.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을 해 그런다고. 그러면 의사 요 표시하고 일치가 돼야 돼. 여기 머릿속은 1억인데 요 이 바깥으로 나온 게 8천이란 말이야. 그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거죠? 일치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효과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자가 있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효과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가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우리가 좀 비싸게 비진이,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아직 몰라요. 착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비진이와 통정은 나중에 무효로 다룰 거고 착오는 취소의 효과가 나와요. 효력 요건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사기하고 강박이 나오거든. 요것은 뭘로 가냐면 취소가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걸 다시 만들어 보게.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려면 요건이 있고 성립 요건이 있다고. 성립이 되어야 뭘 따진다?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으면 효력 요건을 따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계약, 법률행위는.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당사자. 두 번째, 목적. 세 번째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세 가지 요건. 연상법을 쓰면 돼요. 결혼 같은 거.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뭘로 다룬다는 거야? 무효로 다루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뭘로 다룬다? 취소로 나중에 다룰 거라고. 이거 다 연결되는 거거든. 이게. 자, 목적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확정되고 두 번째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뭘로 다룬다? 얘는 무효사유가 되는 거야. 무효사유. 그래서 나중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29회 때 물었거든요. 근데 이 30회 때는 안 물었다고.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 불일치가 나중에 가면 비진이, 통정, 착오, 그 다음에 하자 있는 건 사기, 강박이 나와. 비통착사강이라고 해서 바로 볼 거예요. 비통은 효과가 뭐였어요? 나중에 가면 무효되고 착사강은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취소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래서 나중에 가면 무효란 말은 계약이 성립됐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다루는 걸 무효라 하고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지.
근데 취소는 일단 유효해요. 그리고 나중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과를 없애는 것, 이걸 취소라 그래요. 그럼 무효와 취소의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걸 나중에 이걸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렇죠?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이 없으면 효과가 뭐다? 무효. 그 다음에 행위능력이 없으면 취소. 그렇죠? 눈 떠. 눈 떠. 자려고 뒤에 앉았구나. 자, 그다음 도망가지 말고. 자, 봐요. 자,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없으면 뭘로 가요? 무효. 저도 막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어제도 비몽사몽한 취해가지고 이게 계속 취해가 있어가지고 여파가 오늘까지 오더라고 계속. 자, 여기 의사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비통, 착사, 강. 비통은 뭘로 가? 무효. 착사, 강은 취소로 간다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거 다음 중 효력 요건이 아닌 거 이게 나중에 외울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 한번 확인만 해보게. 여러분들 거기 37페이지 보여요? 이게 기본 교과서가 37페이지 왔어요? 자, 거기 보면 37페이지에 성립요건 보이죠? 자, 양가로 1번에 일반적 성립요건 보여요? 당사자 동그라미, 목적 동그라미, 의사표시 동그라미. 1, 2, 3, 4 보이죠? 그 정도. 특별 성립요건은 읽는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건들지 마. 그리고 밑에는 와봐요. 효력요건 보여요? 자, 양가로 1번에 일반적 효력요건 보이죠? 찾았나요? 동그라미 1번에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들어갔네. 다이렉트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좀 매끄럽지 못하지만 일단 좌우지간 당사자는 뭘 갖춰야 돼?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이 없으면 효과가 뭐다? 무효. 행위능력이 없으면 취소.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지. 자, 목적은 뭐라고 돼 있어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보여요? 없으면 효과가 뭐야? 없으면 무효. 무효가 된다고. 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때 비진이 통정, 그 가로 예컨대 비진이 허위 표시 보이죠? 얘들은 효과가 뭐예요? 나중에 무효. 그럼 나머지 착사강은 취소로 다룬다. 이렇게 들은 거야. 자, 대략 그게 더 중요해요. 자, 넘겨봐 이제. 특별 효력 요건 보여요? 요 근래 우리 시험에 3번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3번 나오는데 3번 다 답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라고 해서 농취증이 답이 나왔었어요.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닌데 나중에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조기구이 먹어요? 먹긴 먹어요? 아니 조기가 뭔지 알아요? 조개 아니에요. 예, 아니, 조기예요. 근데 큰 조기 굴비 만드는 거. 그럼 보리굴비 먹어봤어요? 그래요? 그 비싼 걸? 아, 여유가 되나 봐. 이게. 그래서 요걸 나중에 외우면 돼요. 이게 대조기를 허유해요. 이렇게 하면 외우면 되거든요. 충청도 말로 허유 그러면 돼요. 대자가 뭔지 아세요? 대가 대리권 존조. 대리권에 존재해야 되고,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조건이 성취돼야 되고, 기한이 도래해야 돼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얻어야 되고, 유언자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발생돼요. 허유. 알겠죠? 대조기, 허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뭐, 외울 수 있다면, 외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특별, 우리가 효력 요건인데, 한 번 정도는 나중에 외울 필요가 있는 애들이에요.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농취증이라는 게 있어. 이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얘가 항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고 해서 부동산 그 공시법이 있죠. 등기법 시간에 이걸 배울 거라고. 그때 배워갖고 오면 내가 숟가락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알겠죠? 그때 배우시라고.
대조기. 암기 방법은 처음 나온 거죠. 예, 대조기. 큰 조기. 알겠죠? 예, 큰 조기 허유해서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 자, 이 정도 정리했으면 될 거고, 옆에 가볼게요. 교과서 39페이지. 이거 나중에 1월 달에 가면 정말 디테일하게 다 볼 거예요. 제가 읽고 줄치고 끊고요. 지금은 대략 윤곽, 요거. 자, 거기 보면 법률행위 목적 보이지 않아? 여기 들어오는데, 이제 목적. 보이죠? 예, 목적을 동그라미 쳐봐. 제4절 법률행위 목적. 목적 동그라미. 자, 목적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목적은? 목적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서 확정돼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가능해야 되죠. 세 번째는 적법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외울 때, 여러분들은 외우지 마요, 이건. 여기다가 확가, 적사 이렇게 외웠다고. 확가, 적사 그랬더니 어떤 분이 꽥 앞대가리만 따냐. 두 번째 음절도 따자. 정능 있죠, 정능. 정능에서 법회를 열었다 이렇게 외운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중간 잘 따자 그래 해서. 얼마나 사법고시 할 때도 외우겠어요, 그거. 알겠죠? 이런 걸. 붙으려고. 근데 외우지 마, 여러분들은. 안 나와, 시험에. 이게. 거기 보면 박스 1번 보여요? 목적의 확정이라는 거? 그냥 확정만 동그라미 쳐봐. 확정. 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나요? 목적 실현 가능성 보여요? 가능성? 가능 동그라미. 자, 넘겨볼게요. 넘기면 뭐라고 돼 있나요? 3번에, 박스 3번에 적법성 보인가요? 적법 동그라미. 적법. 그 다음에 넘겨보면 박스 4번에 사회적 타당성 보인가요? 그리고 별표시 5개. 거기가 5개야. 거기가. 됐죠? 자, 그럼 요 네 가지를 보는 거지, 여기다. 근데 책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확정을 봐볼게요. 여기 잠깐만. 우리 애는 지금은 안 그래요. 어릴 때,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강아지를 사달라고 내가 그랬다 그랬죠? 강아지를 사달라고 했는데 개를 파는 데를 갔더니 A 개가 50만 원이고 B 개가 100만 원이에요. 강아지가. 그럼 내가 그 개를 파는 주인하고 계약을 맺어. 제가 계약금 10만 원 드릴 테니까 우리 딸내미 데려갖고 와서 잔금 칠할 때 A 개인지 B 개인지 선택을 하고 가격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자, 법률의 목적은 계약 시에 보통 성립되는 게, 확정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언제? 이행기, 잔금을 칠할 때도 가격이나 목적물을 그때 가서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학원 온다고 막 슈퍼 앞을 지나가. 동네 앞에 슈퍼를 지나오는데 갑자기 사과가 한 2박스, 3박스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거야. 그냥 물어봤어. 다 5만 원이래, 한 박스에. 그럼 주인한테 뭐라고 그래? 제가 5만 원 주면서 내가 이따 학원 갔다 오면서 A 박스인지 B 박스인지 C 박스인지 D 박스인지 내가 하나 골라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럼 법률의 목적은 언제 확정되는 거야? 이행기, 잔금 칠할 때 확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확정이에요. 언제 확정하면 돼요? 이행기 모르겠다. 그럼 뭐예요? 잔금 시. 알겠죠? 이때 법률의 목적을 확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시험은 얘 하나밖에 안 나와요. 원래가. 그래서 거기 나오면 이제 아마 굵은 글씨로 보일 거야. 두 번째 줄. 39페이지 확정해 보면 두 번째 끝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 이행 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보여요? 그것만 시험인데 이거 줄 안 쳐도 돼. 지금 책 보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자, 두 번째 요 가능이잖아요.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이라 그래요. 실현 가능성이야. 법률행위는 실현 가능성이야죠.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법률행위는 성립이 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자, 어떤 경우냐면
요 가능성의 반대가 뭐예요? 이게 더 중요해. 반대가 뭐예요? 불가능이죠. 그럼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부를 거냐면 앞으로 불능이라고 할 거예요. 불능, 불능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이 불능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두 가지를. 앞으로 우리가 계약법에 가서도 엄청 써먹을 거거든요. 이 불능은. 가능은 안 나와 시험에. 불능이 더 중요하다고. 자, 불능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원시적 불능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발적 불능. 자,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 후발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갑과 을이 집 한 채를 매매했어요. 방 3칸이 딸려 있는 거. 근데 매매한 다음에 집이 다 타버렸어. 집이 다 탔다. 화재로. 그럼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전부 불능이라고 해요. 전부 타붙다. 근데 일부만 탄 거야. 방 한 칸만. 그럼 뭐라고 했어? 일부 불능 그래요. 아니, 불능의 종류는 전부 불능도 있고 일부 불능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애우지 말라는 거지. 요 두 개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저기 봐볼래요? 요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민총이 정말 쉽고 접근하기가 편해요. 이게. 자, 여러분들 갑이란 사람과 집을 이렇게 을이란 사람과 1억에 자, 매매 계약을 맺을 거야. 그럼 매매 계약 맺을 때 지금 레파토리가 뭐야? 청약했고 승낙했죠?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된 거지. 그리고 계약을 언제 했냐면 5월 1일 날 하고 잔금은 6월 1일 날 주기로 약속을 한 거지. 계약은 이때 성립되고 잔금 이행기는 이때가 된다고. 이행기는. 알겠죠? 근데 문제는 집이 요 목적물이 4월 30일 날 소실이 된 거지.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야. 4월 30일 날 소실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5월 1일 날 계약을 맺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자기 집이 없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계약을 해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 갑은 집이 한 여러 채가 된 거야. 근데 가평이나 양평에 별장이 있었는데 전날 밤에 화재로 소실돼 버린 거지. 그걸 몰랐던 거야. 경찰서에도 누구 집인지 다 타버리니까. 그래서 5월 1일 날 계약을 한 다음에 연락이 온 거야. 집이 소실됐다고. 그럼 계약하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됐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부터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하지. 처음부터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원시적이고 불가능을 줄여서 뭐라 그래? 불능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목적물이 소실된 상태.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한 거지. 이걸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있지. 계약을 할 땐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잔금 칠하기 전에 요 사이에서 요 집이 소실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약 후라 그래. 후. 계약 후에 집이 소실됐다. 이걸 후에 후발적 불능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그랬더니 계약 이게 중요해요. 전에 소실이 된 거지. 불가능하게 된 거지. 전에 이 단어가 전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뭐라는 거야? 계약 뭐예요? 후죠. 후에 소실이 된 거지. 전냐 후냐 요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고 그래. 나중에. 이건 원시적 불능은 효과가 나중에 무효예요. 후발적은 요건 유효라고 취급을 해요. 나중에. 계약이 이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만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요것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능성 해서 39페이지에 2번에 불능의 유형 보여요? 예, 원시적 불능 보이죠? 원시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후발적 동그라미. 후발적 동그라미인데 개념만 좀 읽어볼게요. 자,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를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해도 돼요. 계약의 성립 당시부터 끊어요. 성립 당시부터 슬러시 이미 동그라미. 이미 법률행위 목적이 끊어요. 실현 불가능한 것이면 원시적 불능이고 끊어요. 계약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끊어요. 이행 전에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소실됐느냐? 계약 이후에 소실됐느냐? 그렇게 따지면 되죠. 전과 후. 예, 할 수 있겠어요? 예,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만 체크해 주시라고. 자, 뒤로 넘겨봐요.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양가로 2번에 전부 불능하고 일부 불능 보여요? 전부 불능은 아까 집에 다 탄 거. 일부 불능은 방 3칸 중 1칸만 탄 거. 그러면 되겠죠? 예,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 세 번째 목적의 적법이라는 거 보여요? 자, 적법인데 이것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되는데 적법은 어떤 걸 나누냐면 이게 의무규정이냐 그럼 이게 강행규정이냐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자, 여기 봐봐요. 이 작업이 처음에는 힘들어도 해놓으면 상당히 보람차요. 이게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법에는 규정이 있어요. 법규가. 우리 민법은 1조부터 해가지고 1118개 조문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민법 조문이에요. 여기에. 그럼 법규범은 성질이 두 개로 나눠 놓으면 의무규정이라는 게 있고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규정은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이걸 의무규정, 그 다음에 강행규정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의무규정은 어떤 거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줄여가지고 선풍기와 관계가 없다. 선풍기와 관계가 있다. 강행규정. 자, 의무규정은 자 규정이 있겠죠. 법에. 규정이 있는데 얘를 뭐 하고요? 자, 위반을 했어요. 법에.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얘는 유효, 무효? 얘는 유효로 다루는 거야. 유효. 여러분들 헌법이나 형법은 강행법규일까요? 의무규정일까요? 다 강행규정이야. 지금 말하는 법규정은 민법을 놓고 보는 거지. 민사와 관련된 규정이에요. 형사와 관련된 게 아니고. 그럼 민법 규정 중 의무성을 갖고 있는 의무규정은 위반이 되더라도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라고. 유효가. 그와 반대로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위반을 했어요. 그럼 얘는 뭘로 다루냐면 무효로 다루는 거야. 이걸 강행규정 이렇게 부르죠. 혹시 여러분들 임대차를 살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또는 뭐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 임대차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혹시 알아요? 집주인이 부담해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부담해요? 집주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고. 즉 임대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지. 규정 자체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야, 임차인 내가 월세 60은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만 네가 내라. 50만 원만 네가 내면 내가 그걸로 내가 그냥 떼우고 나머지 혹시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식되거나 고쳐야 된다면 그 비용들을 누가 부담해요? 네가 부담하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원래는 규정은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걸 위반해가지고 특약으로 당사자가 합의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약속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유효라는 거죠. 그게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그게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강행규정이었다면, 그걸 위반하면, 다른 약속을 한다면 유효로 다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무효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의무규정과 강행규정인데, 보통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들이,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들이 의무규정이 많고, 물권법은 거의 대부분들이 강행규정이 많아요. 약자를 보호한 거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것들이.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의무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 여기까지만 구별해 주시고, 여기다가 단속규정, 효력규정, 이거 안 넣어도 돼요. 그건 나중에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의무와 강행, 요 정도만 좀 정리해 주시라고. 아셨죠? 의무규정은 위반해도 유효해요. 강행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게 정리만 좀 해 주시라고.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여기를 이제 볼 건데, 저 봐봐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자, 첩계약을 맺는다 그랬다고. 그죠? 그러면 이 갑남이 이런 식으로 을녀에게 첩계약을 맺자 청약을 했죠. 그럼 을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죠? 근데 보통 한 번 튕기지. 이게 한강이 보이는 24평보다 한 32평이 나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첩계약은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성립이 된 거죠. 알겠죠? 막 첩계약 그러면 뭐 민법을 공부 시작하니까 막 무슨 뭐 위법적이다 불법을 개입해서 생각하지 말고, 첩계약은 당사자 있죠. 목적 있지. 의사표시 있죠. 그럼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자, 성립은 됐는데 과연 얘가 효력이 있느냐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 효력이 있느냐? 자, 그러면 효력이 있으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 당사자는 권리 능력 있죠. 의사 능력 있지. 행위 능력 있어. 그럼 당사자는 통과됐죠. 자, 이제 목적 가볼게. 목적은 확정됐어. 집을 줄 테니까 동거계약 맺자. 확정됐죠.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렇죠? 자, 적법을 따져볼게. 적법을. 자, 우리 첩계약은 적법에 적법하지 않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왜? 적법이냐 적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규정이. 근데 우리 민법은 첩계약을 하지 마라.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 규정이 없다고. 첩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그럼 첩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럼 첩계약은 다 인정하는 거냐? 아니요. 인정해버리면 난리 나지. 일부 일쳤는데. 아이, 남자분들은 인정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힘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럼 규정이 우리는 없잖아요. 첩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우리 민법에. 알아들어요? 그러면 적법성을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첩계약을 인정하는 거냐? 규정이 없으니까 그게 안 돼. 그래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 규정을 만들어낸 거야. 그걸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103조에다가 자, 전 이걸 선풍기라 그래.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뭘로 간다? 예, 무효가 된다. 이렇게 갖다 놨어.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는 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거지. 코에 골면 코골이, 귀에 골면 귀걸이가 돼버린다고. 알아둬요? 무슨 말인지? 그럼 자, 첩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여기에 걸릴 수는 있겠죠. 선량한 풍속이 위반되잖아요.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첩계약을 맺으면 안 되지. 동거계약을. 알았죠?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요? 무효라고 하는 거야.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이 된 거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관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포괄적 규정을 둔 거야.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럼 우리가 선풍기에 위반되는 행위는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누가 판단해? 그걸 판사가 판단할 거야. 판사가 요건 사회질서에 위반되니까 무효, 요건 사회질서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유효,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애우면 되는 거고, 사회질서에 해당되는지 해당 안 되는지를 줄을 세우면 되는 거라고. 줄을 이렇게. 그게 우리 시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단어만 나오면 해당되고 요 단어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비자금, 그 비자금이란 거 모아 안 모아? 뭐죠? 아니 월급, 저는 월급은 집사람 내 통장인데, 내 통장이지만 진짜로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 통장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냥 월급 통장은 집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나도 타 쓰는 거야. 매 주마다 10만 원씩. 이게 10만 원씩 타는데 거기서 5만 원 덜어놓지. 어떻게든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학원은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특강을. 근데 집사람은 그걸 몰라. 월급만 알지. 그래서 특강료를 계좌번호를 따로 했어. 국민은행 걸. 월급 통장은 농협. 그다음에 비자금은 국민은행. 그래서 특강을 할 때마다 국민은행에 쌓이는 거야. 집사람은 모르고 그걸. 이게 비자금은 손가락질 받을 짓이요? 아니요? 아니요. 정당한 거지? 그래서 유효야. 나중에 가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뭐가 나오면 비자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 나중에. 이걸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 판사가 해준 걸 우리가 기억해서 찍는 거야. 시험장에 가서. 자, 대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앞대가리 따볼 건데 뭐라고 돼 있어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효과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라.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법률 행위를 우리가 거기 아까 우리 42페이지 보면 반사의 질서 보일까요? 103조? 한 조문만 읽어볼까 그냥? 103조 보여요? 네. 조문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우리 민법은 1118개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제 103조 보여요? 네. 이게 번호 숫자야. 번호 숫자고 가로 열어져 있죠? 반사의 질서의 법률 행위 보인가요? 이걸 제목이라 그래. 제목. 이 조문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 선량의 선자 동그라미, 풍자에서 풍속에서 풍자, 기타에서 기자. 앞으로 뭐라고 불러요? 선풍기. 선풍기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법률행위는 뭘로 한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 그래서 선풍기 위반은 뭐가 돼? 무효. 이렇게 계약하는 거지. 근데 포괄적이지 않아요? 선량한 풍속이 뭔지 알아요? 막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 규정을 둔 거야. 그래서 우리 쭉 넘겨봐. 넘겨보면 여러분들 46페이지 한번 와볼래요? 46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부에 판례라는 글자 보여요? 103조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판례 정리 보이죠? 이걸 외운다고. 이걸 저기 어디까지 외워야 되냐면 47페이지까지 외워야 되겠는데? 들죠? 근데 외울 거 아니야. 여기에. 그 용어만 외우면 돼. 용어만 나중에 딱 외운다고. 아까 비자금이라는 거 여기는 안 나오나?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는. 비자금 이렇게 외운다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런 식으로 외우면 금방 외워진다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가 보면 불공 반사의 질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 보이죠? 요거만 제가 설명해 놓고 끝내자고 쉬자고요. 여기는 요 반사의 질서에 들어가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만 두세요. 거기 제목에 보이죠, 지금? 48페이지? 2번에, 큰 번호 2번에 불공정이란 말 보이죠? 불자만 동그라미 치고 공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공정. 죄송해요. 불자 동그라미, 공정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걸 해볼게. 여러분들 축구 경기는 공정한 게임이 돼야 되죠. 그래서 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합시다.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계약. 알겠죠?
그러면 공정한 계약은 유효, 무효? 공정한 계약은 유효겠지. 그렇죠? 근데 앞에가 뭐가 들어갔냐면 아니불자가 들어간 거야. 그럼 무슨 말이겠어? 불공정한 계약은 유효, 무효? 예, 무효라는 거야. 그럼 우린 궁금한 거야. 야, 불공정한 계약이 뭔데? 하고 들어갈 거 아니야. 불공정한 계약이 뭔데? 하고 들어갈 거라고. 그게 어떤 거냐면 보지 마. 갑이 토지가 하나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지리산에서 농사만 지은 친구야. 의무교육만 마치고 전혀 세상 물정을 몰라. 원래 이게 시세가 한 1억 정도 가는 거야. 근데 여기 을이 서울 사람이에요. 얘가 서울 사람인데 너무 좋은 거야. 뭐 지리산 끼터리 노구단 밑에 보니까 커피숍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손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가을에 단풍철이라고 여름에도 많고 이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거 내한테 팔래?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얼마나 가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야, 내가 2천 줄게. 2천 줄게. 그런 거야. 1억짜리를. 그래서 얘가 이렇게 2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지. 그럼 지금 급부는 얼마짜리야? 급부는 1억짜리 급부죠. 근데 반대 급부, 반대로 주는 금액은 얼마야? 2천이란 말이야. 그럼 1번에 급부가 얼마라고? 1억짜리 토지를 반대 급부가 얼마라고? 2천의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급부와 반대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갑. 이게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돈 때문에 궁박해. 또는 경솔하거나 또는 세상 물정을 몰라. 무경험이라고. 요것을 알면서 요걸 알면서 세 번째 을이 요 폭리를 취한 사람이 알고 이걸 이용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추면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시 돌려주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폭리를 취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폭리? 농산물 폭리. 폭리를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불공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가면 거기 읽어볼게요. 백사조 조문만요.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공정 법률행위 보여요? 자, 당사자의 공박 있죠. 여러분들 지금 공박해? 공박하지 않아? 공박이 뭐냐면 궁핍이라 그래요. 궁핍. 돈,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정신적으로 쪼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박이라 그런다고. 그 다음에 경솔은 신중하지 못한 거. 너 이렇게 경솔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 이걸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뭘로 한다? 무효로 하는 거야. 이 계약이 없었던 걸로 다룬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불공정 법률행위 제목 위에다가 별표시 5개가 올라가요. 요게 3년간 나왔고 올해 30회 때 빠졌어요. 여러분들은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게 빠지면 경련제거든요. 한번 빠지면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올해도 요 불공정은 좀 조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나와야 돼요. 우리 시험에. 상당히 쉬운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52페이지로 와봐요. 이제 교과서 52페이지 오면 제5절 법률행위 해석이란 글자 보여요? 네, 이 부분은 X라고 쳐놓으세요. 읽지 말라고. 나중에 제가 이거 양 많거든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55페이지 보면 암기라고 해서 뭐 TV 나와 있죠? 목사 임신. 그 목사님이 임신한 거거든요.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이런 거 낸 적도 없어. 우리 시험에. 암기할 필요 없다고? 아니, 나를 믿어야지.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한 단락이 끝나고 넘겨봐, 이제. 60페이지. 왔어요? 자, 봐봐. 그럼 봐봐. 권리 변동이 이제 또 다시 반복하게. 권리 변동이 뭐라고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원인 몇 가지? 법률 행위, 법률 규정 2가지.
법률 행위는 뭐라고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보여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류는 단독행위, 계약. 지나가야 돼. 단독행위 그러면 의사표시가 몇 개? 하나. 계약은 두 개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는 거.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자, 성립요건은 뭐였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요건, 당사자는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가, 적사,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다시 끄시고 와서 본 거야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의사표시죠? 자, 의사표시로 넘어오는 거야. 요 의사표시. 양대산맥이 우리 민법 총체의 양대산맥은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얘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 얘 두 문제, 얘가 세 문제거든. 그럼 총 10문제 중 5문제가 배정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쳤다 오면 이 의사표시를 좀 정리하자고. 쳤다 오세요, 이제.